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 2번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장호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수업 끝나고 저녁에는 운동을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은 연수원에서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저랑 같이 친한 친구를 통해서 공기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때 조금 준비를 하다가 4학년 때는 저희가 특성상 이제 기사가 없으면 그 공기업 지원이 어려워서 저희과 주변 친구들에 맞춰서 그냥 대기업을 준비하고 대기업에 갔었습니다. 먼저 제 학점은 요즘 다 변환하죠? 변환해서 한 3.9 정도 되고, 영어는 저는 토익은 따로 토스만 있어서 토스 한 150점이었나? 그쯤 되고, 이제 커마 1급이랑 한국사 1급 정도만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에 대한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제 근무지와 제 본가가 너무 멀어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업 분야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곳이 산업군이 너무 미래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너무 일을 타이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업무적인 비중이 높았고, 그에 따라 저는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긴 했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먼저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이제 주위에 밝혀지면 이제 껄끄럽기 때문에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조용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사직에 대한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직은 먼저 그냥 사직서를 낸다고 떡 낸다고 이제 바로 사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직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통해서 인수인계할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님과 협의를 해서 사직 날짜를 정하고, 그 사직 날짜 2주 전에 결제를 2주 전에 이제 결제를 미리 올립니다. 그 이유는 사직 날까지 결제를 다 확정 지어놓고 사직 날까지 달리는 거여서, 본인은 이제 사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업무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을 준비할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NCS의 기초는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기초는 뗐다 정도여서 제가 부족한 분야를 이제 더욱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갔고, 특히 NCS 부분에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제가 부족하고 문제 푸는 감을 계속 익혔고, 전공 분야가 제가 약해가지고 매일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스터디도 주 3회 정도 하면서 전공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했던 공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사 기출 문제를 한 7개년 정도를 5번 정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사책을 회독을 10번 정도 했고, 회독은 한 번 할 때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 회독 절차가 늘어나면 본인이 어떤 페이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까지 알 수 있어서 점점 회독 속도는 빨라질 거여서 10회 정도의 회독은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사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이 쌓였다면 공무원 기출 한 5개월 정도를 한 3회 정도 풀었고, 이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패스트책이죠. 기계 전공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패스트책을 여러 번 돌리면 되고, 그 이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의 진리라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더욱더 실제 다른 회사에서 치는 모의고사들을 풀어봤고, 마지막으로는 전공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익혔는데, 전공 스터디 하는 방법은 저희가 암기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들 형태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력학 일법칙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니면 Y합금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면접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되게 좋은 게,
진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다른 거는 비중이 떨어지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다시 봐요. NCS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취약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이 약한지를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겼어요. 공부할 때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 수리, 그 다음 문제 해결, 뭐 자원관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가 취약한 부분을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이제 공유인의 이찬욱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공부법으로 대략 진짜 6개월 정도 기본기를 다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충분히 실력이 갖춰졌고, 추가적으로 수리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신원쌤의 기본 강의를 하면 뭐 사칙 연산에 뭐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계산 같은 게 더 빨라질 거고, 이제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만의 팁을 선지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거짓 게임이라고, 거짓 찬반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보면 A, B, C, D가 있을 때 뭐 A랑 B는 절대 엮일 수 없는, 같은 팀일 수 없는데 같이 묶어놓은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이제 빠르게 제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어설프게 된 문제들은 그냥 그런 경우로만 바로 다 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면 더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문제 풀다가 선지 한번 확인해주고 문제 풀다가 선지 확인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면 더욱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직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근무 환경이고,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에 따라서 저는 다른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연봉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이제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했고, 그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싶어서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제 더 좋은 기업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해가지고 최대한 본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할수록 연습을 하는 게 좋고, 만약 스터디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제 저만의 이제 팁은, 본인이 이제 본인 집에 그 상반신이라든가 전신거울을 준비해 놓고 실제로 자리를 앉아서 1대1 이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거울을 통해서 본인을 본다면 정말 어색하고 어려울 텐데, 처음에는 이제 더욱더 연습을 하신다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서는 정말 이제 뻔뻔하게 능구렁이처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실제 당연히 대본 같은 걸 짜긴 하는데, 그 대본을 다 외우는 통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준비를 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진짜 통으로 외우다 보면 연결어나 뭐 수식어가 좀 틀리면 이제 당황스럽긴 한데,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고 그렇게 내뱉는 연습을 하면 본인이 의도한 대로, 뭐 다른 단어가 조금 빠지더라도 본인이 정말 이 답변에 대해서 의도한 대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여러 일자리들에 대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텐데, 그럴수록 이제 저는 좀 길게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은 그냥 100m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조금 더 긴 장기적인 악목을 갖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저도 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이제 저도 이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고, 그렇다고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휴식을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되고,
주위에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뭐, 아, 그냥 여기 다니기 싫다. 뭐, 이직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푸념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이 정말로 그런 푸념인지,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뭐 연봉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해 보시고, 그런 판단이 섰다 하면, 이제 충분히 새롭게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면접장에서도 제가 말하기 좀 껄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저도 이제 실제로 면접장에서 그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응은 이제 면접관님들의 반응은 왜 더 좋은 데에서 왜 더 나쁜 데로 오려고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퇴직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 있게 설명을 했고, 퇴사한 이유가 정말 저는 그 근무지와 제가 본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에 따라서 힘들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이제 제가 계속 일을 하려면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집터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 주위에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계속적인 일하기는 힘들다 생각했고, 제가 본가가 있고 제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여기서 터를 잡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목표는 순수 공부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최소 8시간을 잡자가 목표고, 그에 따라서 저는 처음에 아침에 9시까지 모의고사 풀러 왔죠. 아침에 힘든데 모의고사 풀고 오고, 그러면 9시부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이제 도서관으로 바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집에서 좀 쉬고 그러면 2-3시 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도서관 가서 쉬고, 그래서 뭐 좀 유튜브 보고 조금 자고, 그래도 도서관에서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공부를 하면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저녁 먹고 그때도 좀 쉬어야죠. 계속 안 쉬면 휴식을 조금씩 쉬어야 이제 공부에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녁은 저는 이제 늦게까지는 안 하고 저녁 9시나 8시까지 공부를 딱 마치고, 이제 저녁에는 간단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책, 뭐 러닝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기분 좀 리프레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쳤습니다.